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세 번째 현대민주정치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대 했고 근대 했고 마지막이에요. 현대민주정치. 자, 어떻게 해서 현대민주정치가 새롭게 또 등장을 하게 됐느냐. 우리가 좀 전에 근대민주정치를 공부했는데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그 시민혁명을 계기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건 아니었다. 도시에 살고 있는 돈 많은 상공 시민층, 좀 부유한 시민계층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전히 뭐 여성, 노동자, 농민, 빈민 같은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대 민주정치가 실시된 이후에 끊임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들, 누구야? 뭐 노동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그 당시에 농민들, 혹은 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흑인들, 그 다음에 거의 전 세계 대부분에서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야?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자 밑줄 칩니다. 참정권 확대 운동을 세계 각지에서 벌인 거죠. 참정권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 참여, 정치.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선거할 수 있는 권리도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참정권을 우리에게도 달라라는 참정권 확대 운동을 벌였고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하고 노력한 결과 드디어 20세기 1900년대죠. 중반 무렵이 되었을 때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나라마다 시기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각 나라에서 차례대로 무엇이 확립되기 시작했느냐?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한 거야. 정말 중요해요. 보통선거가 실시됐다. 어떤 나라에서? 그럼 그 나라는 현대민주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 여기서 말하는 보통선거라는 건 뭐냐. 나중에 뒤에 10-2단원에 가면 정말 중요하고 자세하게 배울 건데 보통선거라는 건요.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든지 제한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보통선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해놨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만 몇 세 이상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 나이만 딱 넘으면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사는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공부를 뭐 잘해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게 바로 보통선거제도예요. 그러니까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됐다 그러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거잖아. 정치에 참여함에 있어서. 그럼 그 나라는 현대민주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보통선거. 그러면 현대민주정치.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옆으로 넘어와서 오늘날의 민주정치를 할 수 있는 현대민주정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특징은 대의민주정치. 이건 근대랑 똑같다. 그치? 간접민주정치라는 뜻이잖아. 영토도 넓어졌고 인구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 가지고 뽑잖아요. 우리나라도 선거에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잖아요.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시민의 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에 참여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잖아. 이걸 대의민주정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현대민주정치의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 현대민주정치의 두 번째 특징이라 그러면 뭐가 있냐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죠. 제한이라는 거 없죠. 성별 상관없이 재산 상관없이 학력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중민주주의라고 해. 대중은 대다수의 사람이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잖아요. 지난 단원에서. 대중민주주의.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딱 쓰면 대충 뭔지 알 거예요. 오늘날의 민주정치의 세 번째 특징은 전자민주주의야. 전자민주주의라는 건 정보통신 기술이 워낙 발달한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꼭 어디에 가가지고 참여를 해야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뭐 인터넷을 이용해서 SNS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정치에 관한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현대민주정치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전자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영토가 넓어졌고 인구가 많아졌고 정치가 점점 전문화되면서 대표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는 대의민주정치를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게 한계점이 있어요. 뭔가 단점이 있거든요. 그 내용 합니다. 옆으로 가서.
어떤 한계점이 있느냐? 아무래도 사실 국민의 뜻을 정치에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건 직접 민주정치잖아요. 직접 시민들이 가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대의민주정치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국민들이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정치에 참여하라고 국회의원 등의 대표를 뽑아놓는데 이 대표자가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의 뜻,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선거철 되면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막 나서 트럭 타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강남구에 뭐 국회의원이 되어서 뭐 강남 구민들의 뭐 복지를 위해 힘쓰겠고 뭐 이런 걸 실시하겠고 뭐 무슨 급식을 하겠고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딱 됐어. 그러면은 그 강남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은 이 사람이 정말 강남 구민들의 뜻을 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뽑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 정책에 국민의 뜻, 구민의 뜻, 시민의 뜻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대의민주정치의 첫 번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점은 무엇이 있느냐. 국민들이 선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선거는 열심히 하는데 선거 이외에 그 외에 정치 참여에 사실 이렇게 마땅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선거 이외의 정치 참여 과정에서 국민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국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의민주정치, 즉 간접민주정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정치에 해당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추가로 도입을 하자.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무엇을 도입하는지는 다른데요. 대의민주정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국민투표, 국민소환,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국민투표라는 건 국가의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 정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견을 직접 물어보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만 지금 국민투표를 하고 있냐면 헌법, 국가 최고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의 내용을 고칠 때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소환. 이건 우리나라는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건데 국민소환은 뭐냐면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은 대표라고 할지라도 뽑아놓은 이후에 이 대표가 대표로서 뭔가 적합하지 않다. 부적격하다. 부적합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다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 대표를 쫓아낼 수 있는, 해임할 수 있는, 잘라버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소환 제도예요. 이렇게 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일부 도입하고 있고 또 대의민주정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고요. 시민들의 참여를 좀 말로만 보장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자. 이런 노력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선거날은 공휴일로 지정해서 모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그 당일날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거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사전투표 제도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게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해서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대의민주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